앞서서 먼저 저희 민서 학생이 만들어준 소개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여행사. 네, 저희 여행사 이름 발가락 투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발가락 투어 여행사가 준비한 여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네, 저희 발가락 투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구자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14번 출구와 여행사 카운터 1번에서 5번 테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발가락 여행사는 오전 8시에 모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비행기는 오전 10시 1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한 11시간가량 이동해서 윈헨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윈헨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더 이동해서 베를린 테켈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후 4시 5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잡았습니다.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니까 마음껏 드시면 되겠고요. 공항 주변에 있어서 이동도 편리합니다. 그 다음 저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세 버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성인 1인 기준으로 한 42.5유로 한 하나로 한 55,660원 정도의 가격의 전세 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텐베르크 한 바퀴를 돌 건데요. 먼저 아침에는 호텔 조식을 먹고 루터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루터의 집은 마틴 루터의 생애 사상, 업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마틴 루터가 1508년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루터의 각종 저작물들과 그가 사용했던 생활 물품들이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한 7,800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 이제 케밥 전문점을 찾아갑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서 케밥을 먹고 이제는 성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는 비텐베르크 성인데요.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장소로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그의 정문을 볼 수 있고 구텐베르크 팔판 인쇄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찾아갈 곳은 광장인데요. 이 마르케트 광장은 비텐베르크의 구시가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비텐베르크 시청사와 전통시장이 열리는 광장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랑톤의 동산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이쯤 되면은 또 이제 갑자기 한국이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10월 3일입니다. 아침에 또 이제 호텔 조식을 먹고 저희는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로 베를린으로 이동해서 자유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여기는 호프브라우 비츠하우스 베를린이라는 곳이네요. 중간 가격대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식 고기구이집인데 고양이 상체에 그리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호텔로 이동합니다. 10월 4일입니다. 또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고 이번에는 이제 브뤼셀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브뤼셀로 이동을 합니다. 브뤼셀 중앙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브뤼셀 법원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호텔을 묵을 예정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전문점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요.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쇼핑을 하네요. 10월 5일입니다. 식사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유럽식 아침 식사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샌드위치빵 등 간단한 유럽식 아침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술의 언덕입니다. 벨기에 문화의 중심지고 브뤼셀 왕궁과 벨기에 왕립도서관 그리고 벨기에 왕립미술관 사이에 위치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브뤼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또 이제 왕립미술관에 찾아갑니다. 여기는 벨기에 악기미술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벨기에 루브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803년에 창립된 왕립미술관으로 6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당을 찾아갑니다. 여기 성모 예배당 성당은 브뤼셀 중심가에 위치한 오래된 성당입니다. 1210년에 완공되었다고 하고요. 초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그대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 여기는 초콜릿 이야기 박물관입니다. 초콜릿의 본고장이죠, 브뤼셀이. 그래가지고 초콜릿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초콜릿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초콜릿 제작 시연을 보여주면서 또 먹어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광장은 그랑플라스 광장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14세기 조성된 광장으로 브뤼셀 시청사 앞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199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여기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10월 6일입니다. 아침은 브런치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지역 주변을 돌아다닐 예정인데 브뤼셀 법원, 여기는 브뤼셀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위대교 회당에 찾아가서 보고요. 그 다음 노트르담 디 사블롱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바논 음식점에 갑니다. 레바논 음식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 음식점에 가서 중간대 가격에 적절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 디저트, 브뤼셀 초콜릿은 유명한데 초콜릿 장인이 만든 초콜릿을 직접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벨기에 유대 박물관으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브뤼셀 왕궁인데요. 벨기에 왕이 직접 살고 있는 왕궁이라고 합니다. 브뤼셀 공원도 가서 공원에서 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벨기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브뤼셀 증권거래소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령으로 건설된 브뤼셀의 증권거래소입니다. 뭐 증권거래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써놨네요. 자, 다음 호텔입니다. 개설인 성당입니다. 여기는 야경이 아름다운 성당으로 유명하고요. 주말에는 성당 앞에서 시장이 열린다고 하네요.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10월 7일입니다. 호텔 주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런던으로 찾아갑니다. 여기는 세인트 판크라스역으로 런던의 관문으로 불리는데요. 유로스타와 유라시아의 철도의 종착역으로 19세기 영국 건축의 혁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호스텔이라는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또 묵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좀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식 레스토랑으로 고급진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빅벤을 가는데요. 빅벤은 런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죠. 런던 왔다면 꼭 보고 가야 할 명물입니다. 이 영국식 레스토랑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인데요. 179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번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 10월 8일자입니다. 호텔 주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번에는 스미스필드라는 순교지를 찾아갑니다. PML이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메리 여왕 시대 화양 장소를 찾아가서 성 바돌롬의 병원이 위치한 자리에 역사적인 장소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매튜 성경의 번역자 존 로저스와 존 브래드포드, 존 필포드 등 많은 사람들이 화양당한 장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찾아가 봐야 하는 장소죠. 그런 다음에 타워브리지를 찾아갑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1886년에 착공하여 1894년에 완성한 다리입니다. 런던탑 근처에 있어서 타워브리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식사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해결을 하고요. 다음 런던 아이를 찾아갑니다. 런던 아이는 런던을 대표하는 대관람차로 1999년에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일부러 오후 시간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높이는 138m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이 이탈리아 음식점도 좀 가격대가 있는데 고급진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로 돌아갑니다.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도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요. 이제 런던을 떠나서 요크로 출발합니다. 요크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사람당 27,600원 정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요. 그 다음 이제 숙소를 보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숙소를 붓고 뮤직 게더링이라는 데서 숙소를 붓고 그 다음 자유시간을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러 영국 레스토랑에 갑니다. 여기는 가장 괜찮네요. 그 다음에 차도 저희가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10월 10일입니다. 호텔 조식을 드시고 이번에는 요크 민스터를 찾아갑니다. 여기는 북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의 성당으로 캔터베리 대성당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일뿐만 아니라 북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중세성당으로 손꼽히고 있는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요크 성벽도 걷습니다. 요크 민스터를 웅장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중세 성벽 걷기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좀 더 많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오래된 거리인데요. 정말 오래돼서 중세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네요. 독특한 건물 구조와 중세 영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클리포드 탑입니다. 요크 성의 일부로 1190년에 반유대인 폭동으로 수록된 후 수복되었고 13세기 후에는 석조로 재건축되었으며 이후 다시 폐허로 변했다가 복원되기도 하고 화재 등의 여러 실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요크에 상징하는 문화유산이자 요크의 명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도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요. 그다음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영국 음식점입니다. 여기 중간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 박물관은 좀 독특하게 교도소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감옥으로 쓰였다가 이제는 박물관으로 개조를 했고요. 단순한 유물 전시관이 아니라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저희가 체험형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체험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코셔 박물관, 옆에 있는 요코셔 박물관에 가서 또 박물관 체험하고 기차 철도 박물관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다음 식사를 합니다. 이곳은 영국 음식점, 여기도 영국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면 바로 호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서브웨이, 반갑죠? 서브웨이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저렴한 편이니까 또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에든버러에서 이제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에든버러는 한 2시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000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에든버러로 떠납니다. 에든버러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요. 닭 요리 전문점입니다. 닭 요리 전문점에서 닭 요리를 먹고 성으로 갑니다. 이 성은 에든버러 성입니다. 이 에든버러의 상징이자 12세기 초의 건축물인 캐스털룩이라는 바위산 위에 세워진 고대 요새입니다. 여기는 되게 자연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드타운으로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입니다. 중세거리 계획과 많은 종교개혁 시대의 대부분의 건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 숙소를 비롯한 많은 여행 일정에 포함된 장소들이 올드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국립박물관을 찾아가는데요. 여기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고대 유물, 문화와 역사, 과학기술, 자연사 등을 다루고 있는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이라서 또 무료라고 하네요. 그 다음 영국 현대식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한 8분만 걸으면 또 호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에는 영국식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 홀리루드 궁전을 갑니다. 이 홀리루드 궁전은 영국 여왕이 직접 머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영국 여왕이 방문 시에만 이용한다고 하고 행사 개최 장소나 그런 곳으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왕실 수장품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국립미술관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라고 하네요. 3만 점 이상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자유시간에 여유로운 여행을 위해서 자유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돔이라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영국식 레스토랑이에요. 한 13분 걸어서 또 이제 호텔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이제 13일에는 에든버러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요. 여기 영국식으로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런던으로 떠납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런던 킹크로스역이고요. 그래서 또 한 하루 정도 묵을 곳이 필요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유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 쇼핑몰이 좀 유명한데 이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기념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7월 14일입니다. 아침 식사는 브런치 카페에서 하고요. 브런치 카페에서 한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입니다. 이제 히드로 공항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프랑크푸르트 역에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10시간 정도 다시 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륙권에서 반나절을 보내고요. 15일 이렇게 다음날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이 공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 금액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10인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이 이렇게 되고요. 숙박비, 식비, 입장료, 교통비, 그래서 총합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격으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상품 가격이 52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강소영, 홍석채, 육성희, 장소연, 유승찬, 한재현, 박서진, 문민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